제 리뷰 채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앞으로 만년 동안 청나라에 착륙합니다. 극단 무술관에서 온 나쁜 놈. 그는 항상 얼굴을 하늘에 놓고 모든 상대를 경멸합니다. 지금 로승의 탈출로 인해 그는 귀뚜라미보다 더 현기증이 납니다. 지금 그는 떠돌이 유령처럼 그의 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려서 곧 청나라의 정신이 무너졌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다. 창백한 얼굴. 그는 자신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반항을 완전히 잃었다. 그의 뒤통수의 구멍으로 로승은 그를 잡았다. 그는 그의 옷깃을 정확하게 잡고 상대에 놀라지 않고 간단하게 몸을 들어올렸다. 로승은 싱긋 웃으며 재미있냐고 물었습니다. 농담하러 온 건가요? 공중 소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승은 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돌아서서 포기했을 때 그의 오만한 얼굴은 소리의 시야에 부딪혀 화를 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양말 기술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두 손가락을 꽉 쥐고 파란 기운을 솟구치게 했다. 온몸이 파랗게 물들었다. 입으로는 극풍의 힘을 외치며 몸에서 휙휙 소리를 냈다. 갑자기 큰 소리, 물처럼 갑자기 쏜 공 속에 있었다. 소리가 쥐처럼 들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뒤돌아 이를 갈며 풍령의 맛을 보라고 경고하는 로승은 적어도 자신을 놓아줄 정도로 아파야 한다. 그의 그 불쾌한 얼굴이 뒤에서 소리를 주시하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다만 떠다니는 머리카락일 뿐이다. 그는 전봇대가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바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심지어 나병 환자도 로탕이 옷깃을 놓쳤다고 비난합니다. 그가 땅에 닿자마자 두 발로 일어서자마자 뒤돌아서 중얼거린 것이 아닌가요? 역겨운. 반지가 사라지고 원숭이 엉덩이처럼 비틀거리는 녀석이 남았어요. 눈앞에 로승을 어떻게 상대할지 생각했어요. 언제 사람을 버렸는지, 링에 있는지도 모르고 바람결의 씩씩한 기운만 남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청나라 때 그가 눈앞에 사라졌을 때의 오래된 문제. 로승은 어디로 갔는지 사방을 찾았지만 자취를 감췄다.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나자 로승은 땅에 부딪혀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바퀴 움직였다. 그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였을 뿐 시속 100km에 달하는 동그라미는 어디에도 형성되지 않았다. 바람의 용솟음은 마치 광풍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동그라미 한가운데서 불쌍한 소리가 나자 그는 놀라서 눈을 깜빡거리며 그를 찾으려 했다. 바람이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가 관중석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볼 수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로승이 그 잔영 분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는 얼마나 빨리 해야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로승은 이미 속도를 조금 줄였고 주위의 작은 동그라미는 도처에 자신의 그림자가 가득했다. 뒤돌아보니 그는 그 소리를 흐리멍덩어리하게 했다. 도전을 들으면서도 다른 세상에서 온 불안한 분위기와 하나가 된 로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를 찾고 만지길 바랐다. 고개를 돌려 생각하니 수백 개의 팬텀 분신에서 로승을 찾았다. 그는 한음표에서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말을 했다. 마치 그가 이긴 것 같았다. 거리가 너무 가깝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목소리를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옷자락을 잡았는데 눈이 과초점에 크게 맞았어요. 로승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태강 부총장은 몸을 숙였어요. 라랑카는 놀라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보였어요. 잔영의 본질은 시각적 잔영이었고 시각적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에서 나오는 신호가 느껴져 다시 잔영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소질이 생겼는지. 로승의 이 싸움은 더욱 무섭다. 청나라의 포위 속에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형용할 수 없다. 그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머리를 잘랐다. 로승은 자신의 곳을 휙휙 지나가며 자신을 달래려 했다. 이 모든 것은 가짜였다. 오직 한 사람만이 진짜였다. 나는 반드시 찾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청나라의 손은 매번 속도를 냈다. 마치 로승의 모든 사진을 잘랐지만 그는 영원히 평온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절망적인 비명소리로 변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그림자를 그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는 대검을 휘두르며 베려고 하며 내 동작을 비명을 질렀다. 초승달 심풍, 분노와 증오로 뒤틀린 얼굴. 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뒤에서 노승의 손이 관자놀이 두 개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휘두르며 노승이 바람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상대에게 깨지는 찰칵 소리를 남겼다. 손목과 발목이 뒤틀린 채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그의 모습을 보고 턱부터 무릎까지 모든 관절이 끔찍한 충격으로 심하게 뒤틀려 건강한 사람이 완전히 불구가 되고 청나라 신들만 남아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믿을 수 없이 노승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모습은 매우 무덤덤했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는 청나라에게 내가 그의 4개의 다리와 8개의 갈비뼈를 절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청나라의 백허광과 동등할 것입니다. 그는 청나라에게 무서운 잔혹함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격투 레퍼리가 그를 쳐다보았고 한눈에 그를 향해 손을 높이 들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치며 일어섰고 곧바로 축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가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너무 강했다. 동급생 중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 그의 무서운 능력 외에도 그의 악랄한 손길은 초월적인 무예관 내 형제들로 하여금 급히 그 초록머리 소녀를 바라보게 했다. 그는 걱정한 소녀가 허벅지를 쥐고 있는 것을 봤고 그 뒤에는 장작이 나갔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탕하하는 로탕하가 그녀를 데리러 경기장에 올라가게 했다. 소녀는 놀라 뛰켰고 말이 끝나지 않았다. 대회 수행자를 환영합니다. 이 소녀의 작은 손은 공중에 뻗어서 있었고 그녀는 이긴다고 선언했다. 초월적인 무예관의 사람들의 놀란 눈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손을 놓고 계속 걷는다. 경기 이전 노승을 만난 이후로 그녀는 자신을 두렵게 만든 것들을 보았다. 청나라가 견뎌야 했던 것들을 보고 후회한다. 10개의 간을 준 트렁이도 경기장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녀가 머리를 극적이며 또 머리를 극적이면서 트렁이를 보았다. 왜 트렁이가 노승에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리를 빼고 바로 경기장 밖으로 뛰어나갔다. 분명히 그녀는 피하고 싶었다. 시합 전에 노승을 만난 후부터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았다. 청나라가 겪은 고통 후에 조는 배짱이 10개였다. 장각은 마루에서 노청아가 어떻게 늙은 머리를 긁는지 감히 볼 수 없었다. 장각은 노승과 만났다. 노승은 영문도 모른 채 눈썹을 치켜들고 3다리 4다리 스탠드를 빠져나왔다. 분명히 그를 피하고 있었다. 노승은 그를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빠르게 뛰어왔을까? 그는 영원히 니엄수사처럼 영혼의 느낌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그에게 더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 속 노승은 언제나 무서운 검정색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마와 더불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는 어둠의 원천이었다. 그는 그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림자 속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노승과 싸우려면 그녀는 화를 내야 했습니다. 광현은 사립학교 교장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런 상대와 싸워야 할 때 유일한 사람이 포기한 다음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 무도대회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황현은 그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노승에게 대항하지 못했고 결국 타당파이 군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무도대학의 타당파이 군주는 머리를 높이 들고 이루어졌다. 30분 후 트렁이가 돌아오지 않아 늙은 탕하는 몇 마디를 냉소적으로 말하고 결과가 대회 전에 예상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국가대학 무도대회는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선수들이 열정적인 정신으로 경기를 펼쳤으며 예쁜 말은 로탕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노승이 경기장을 지도해주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투영되어 관심 있는 이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흥분해서 그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양현이라고 불렀다. 내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어서 이번에 무도대회 1등도 했다. 그녀는 짧은 머리를 하고 볼터치를 한 친구를 힐끗 쳐다보며 남자친구를 바로잡았다. 네가 동창이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어색한 것을 보면 풍자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노승을 환호할 때 뒤돌아서서 마지막 남자친구를 생각해보면 너도 좋아할 것이다. 그녀는 줄곧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멋있고 쿨하고 유능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그를 열렬히 축하해야 했다. 그의 집의 현대빌딩에서 그녀는 가벼운 환호성을 질렀다. 경기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줄곧 그녀가 뛰는 것을 보고 있다. 오빠가 1등을 했고 오빠는 전국무술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오빠는 아주 즐겁게 웃었습니다. 뒤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에게 빨리 전화해서 식당에 테이블을 예약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밥을 먹자고 재촉했습니다.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꺼내 눌렀는데 갑자기 딸에게 가로막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 이미지를 본 사람 중 한 명이 그를 알고 있었기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면을 향한 두 소녀가 방금 봤는데 그들은 소년이 머리카락이 푸르고 청춘이라는 친구를 부르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소녀는 이전에 소머리 소봉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돌이켜 그의 친구 단단하게 불렀다. 나는 승리에 도달에 이르렀음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 그를 위해 기뻐했지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루성이 틀림없이 그런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멀리 갔다. 단단은 수줍게 말했다. 자신도 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를 자주 볼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예리해졌고 그는 전혀 보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거부하는 동북궁 대장의 큰 화면 앞에 혼자 남아있는 새로운 젊은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혼자서 흥분하며 뛰어다니며 소년 노우름 로승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뒤로 미끄러지게 하며 즐거워하는 분위기에 희망이 엿보이는 것을 느꼈다. 이전의 소심한 무략상의 놀이는 정말 허사였던 것 같다. 즐겁던 때 갑자기 동정통이 눈물의 목소리가 난다. 그가 단정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휘관은 나와 같은 흥분을 느끼지 않는다. 종북군이 당신이 뭐라고 물었다. 로승은 우리의 동북궁에 오면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는 백살눈백명한복의 종류는 아니다. 동정통은 팔짱을 끼고 기울어 앉아서 로승이 정말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오지 못한다면 천하무적의 대무덤 다살은 로승을 이미 주목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 이후로 로승을 공식적으로 제자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완전한 무덤에 당신이 맞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기분이 좋지 않다. 나는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친구와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날이 오면 그만둘 것이다. 동정통은 실망하며 몸을 일으켜 실망하고 새로운 지옥의 틈새를 발견하기 위해 85번 전술지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임무를 받고 있음을 듣고 사령관이 곧 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발그레한 얼굴로 쓸어내는 것은 실망스러운 피로하고 짜증나는 것이다. 이제 몇일 쉬었다가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면에서 소리가 들려 동정통이 눈길을 돌려보며 로승을 바라보는 것을 본다. 그는 갑자기 그의 손을 그의 대전장이 있는 바로 그곳의 사람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도전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공수교장 연제백을 도전하고 싶다. 로승이 무슨 의도를 갖고